역사상 최악의 재난 속에서 인류 최고의 걸작 중 하나가 탄생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서양 문학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혼돈이 낳은 인간 희극, 포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상의 종말 같았던 도시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로 죽음을 피했는지 그 기발한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100가지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의 다채로운 얼굴들을 들여다본 뒤에 이 작품이 문학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이 거대한 인간 희극이 어떻게 최악의 혼돈 속에서 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 되었는지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심장부, 바로 피렌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도시였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바로 그곳에서요. 1448년.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연도가 아니에요. 흑사병이 피렌체를 덮친 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대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당시 도시 모습이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를 버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희망은 없고 그냥 죽음의 공포만 도시를 가득 메웠던 거죠. 바로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데카메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몇몇 젊은이들이 정말 기가 막히고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죽음을 피해서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기로 한 거죠. 죽음의 도시를 떠나서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골의 별장이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혼돈을 버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거였죠. 그럼 이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방법이 정말 우아하고 체계적입니다. 10명의 남녀가 열흘 동안 매일 한 편씩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합이 딱 100편이죠. 이 100개의 이야기로 혼돈에 맞서는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데카메론인 겁니다. 그리스어로 데카가 열, 헤메라가 날이니까 말 그대로 열흘간의 이야기.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고 딱 들어맞죠? 자, 그럼 이 100개의 이야기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간 본성의 모든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제가 달라져요. 어떨 때는 막 슬픈 사랑 이야기 했다가 또 어떤 날은 기막힌 재치로 위기를 넘기는 이야기, 심지어는 서로 막 속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까지.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경험의 스펙트럼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축제나 술라 같은 건 나이 들어서 할게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여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당시의 그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에 그냥 정면으로 맞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재치 있지 않아요? 주인이 다리가 하나뿐인 학을 보고 화를 내니까 어제는 쫓아내질 않아서 다리를 안 내놓은 겁니다. 라고 받아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카메론에는 하인이 지혜로 주인을 이기는 것처럼 기존의 권위나 통념을 유쾌하게 뒤집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자체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책이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지,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카치오는 그냥 멀리서 재난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흑사병을 직접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죠. 보세요. 1348년에 피렌체에 역병이 덮쳤는데 바로 그 다음 해부터 데카메론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의 생생한 경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메론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문학의 최고봉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신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뤘죠. 그런데 보카치오는 과감하게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바로 우리 인간들의 세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작품을 신곡, 즉 신의 노래라고 한다면 보카치오의 이 작품은 인곡,
바로 인간의 노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보카치오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나 기사, 성인군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욕망도 있고 실수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져온 거죠. 이게 바로 근대 소설의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7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카메론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최악의 재난 속에서도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로 다시 질서를 세우고 웃음을 찾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다는 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 우리의 인간성을 지켜나가고 있을까요?